84세, 한 세기를 향해 걸어온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른다. 강부자, 팝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수많은 이들에게 따스함과 눈물을 선사했던 배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첸 국회의원. 그녀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수많은 시대와 세대가 함께 울고 웃었던 국민의 기억이다. 1941년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급.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친구들과 연극 놀이를 즐기던 꼬마 강부자는 이미 자신이 걸어갈 길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3학년, 그녀는 직접 각본을 쓰고 일인 사역을 소화해내며 전교생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날의 무대는 조명이 없었고 마이크도 없었지만 강부자의 눈빛과 목소리만으로도 모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대학생 시절 우연히 본 탤런트 모집 공고는 그녀의 운명을 바꿨다. 단박에 합격한 오디션, 그리고 1962년 대한민국 방송의 흑백 TV 시대 속에서 21살의 나이로 45살의 역할을 소화해내는 그녀의 첫 등장은 모두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겼다. 그리하여 강부자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시대가 선택한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을 새워가며 연습한 장면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진심이 깃들어 있었다. 연기는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는 그녀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들어냈고 그 감동은 수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드라마에서 엄마, 할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사장님, 국회의원. 강부자가 연기한 수많은 인물들은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우리 이웃의 얼굴이 되었고 그녀의 영희 속에는 따뜻한 손길과 생의 아픔, 그리고 웃음이 늘 함께였다. 특히 안리, 릴리와 같은 작품은 세대를 넘나들며 국민 모두가 사랑한 가족 드라마로 남았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부자가 있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엔 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무대 뒤 조명이 꺼진 후의 강부자는 외로움과 싸우는 연약한 인간이기도 했다.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가정의 아픔,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여성 배우로서 받아야 했던 차별과 싸움, 그리고 정치에 발을 들이며 맞닥뜨린 무수한 비난들. 그녀는 그 모든 걸 담담히 견뎌냈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연료로 삼아 더 깊고 진실한 연기를 펼쳤다. 2008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그녀는 연기자 강부자가 아닌 국민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녀는 예술인을 위한 법안에 힘을 쏟았고 목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 하나로 국회 전당을 울렸다. 그러나 정치란 연기가 아닌 현실의 싸움이었고 강부자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80대를 넘기며 그녀는 더욱 고요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대중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한 인터뷰에서 배우는 무대 위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 고 말하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또렷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가꾸고 대사를 외우고 후배를 걱정하던 그녀. 삶이 곧 연기였고 연기가 곧 그녀의 존재였던 인생. 그리고 그 끝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여운을 남기며 다가왔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는 스스로의 조명을 끄듯이 무대 뒤로 물러났다. 세상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놀랐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수많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했기에 슬픔보다 감동이 더 컸다. 누군가는 말했다. 강부자는 떠난 게 아니다. 그냥 마지막 대사를 끝낸 것뿐이다. 오늘 우리는 그녀를
단순한 배우로 기억하지 않는다. 강부자. 그녀는 그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고 눈물이 되었으며 따스한 저녁 햇살이 되었다. 그녀가 남긴 수많은 장면, 그 속의 눈빛과 숨결은 앞으로도 우리 삶의 어딘가에서 계속 재생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일대기가 아닌 한편의 서사시였다.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눈부셨으며 언제나 진심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용히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속삭인다.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수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강부자의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유년 시절, 그녀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은 달콤함보다는 쓸쓸함과 결핍이 짙게 남아있다. 1941년 충남 논산군 강경급 중앙동. 7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그녀는 늘 형제들 사이에 끼어 조용히 자라야 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눈치 볼 줄 알았고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생계를 책임지느라 항상 바빴다. 그녀는 그런 부모님의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배워야 했다. 누구에게도 투정을 부릴 수 없었고 마음껏 울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강부자의 웃음은 어릴 적부터 조금 슬펐다.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외로움은 연기를 향한 갈망으로 변해갔다. 학교에서 연극을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고 자신의 감정을 무대 위에서 쏟아냈다. 연극이 그녀에겐 유일한 탈출구였고 작은 무대는 그녀에게 세상 그 자체였다. 그렇게 자라온 그녀는 대학 시절 대전 KBS 성으로 잠시 활동하며 방송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 하지만 그 역시 녹록지 않았다. 지방에서 올라온 무명의 젊은 여성에게 방송국은 냉정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가능성보다는 외모나 배경을 먼저 보았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그녀는 꿈을 놓지 않았다. 1962년 마침내 KBS 2기 공채 탤런트로 발탁되며 본격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방송 환경은 지금과 달랐다. 20살간 넘은 그녀에게는 45살의 중년 역할이 주어졌고 그것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닌 시대가 강요한 책임감의 무게였다. 신인이지만 경력자처럼 연기해야 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갈아 넣듯 연기를 했다. 그러던 중 1964년 새로 개국한 TBC로 이적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TBC는 강부자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조연부터 주연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사실상 TBC의 간판 배우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정한 성이었다. 1980년 강부자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TBC가 폐국되던 날, 그녀는 생방송 중 눈물을 흘렸고 그 장면은 그대로 카메라에 포착됐다. 단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엄격한 방송 질서 속에서 그녀는 출연 정지 위기에 처했다. 같은 시기 가수 이은하는 같은 이유로 방송 출연이 정지되었지만 강부자는 정지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상당한 압력을 받아야 했고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특히 황인용과 함께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며칠간 강부자 없이 파행 운영되었고 결국 시청자들의 항의로 인해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자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당시 KBS와 TBC의 합병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강부자는 달동네라는 인기 프로그램의 주연으로 자리를 지키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시기조차도 녹록지 않았다.
당시 전속 제도 속에서 한 배우가 여러 작품에 동시 출연해야 했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 TBC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진 그녀는 KBS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사과를 하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청춘을 바친 TBC를 위해 그 정도 눈물도 못 흘리냐고 항변하며 자신의 감정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태도는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오히려 그녀의 인기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81년 KBS는 그녀를 다시 기용하며 대중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후 1980년대 강 부자는 신구, 김혜자 등과 함께 KBS를 대표하는 연기자로 활동하며 전성기를 이어갔다. 그때도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매 작품마다 인물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냈고 대중은 그녀의 영희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얻었다. 고향 논산 강경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조용히 고향 이야기를 꺼냈고 그곳에서 보낸 소녀 시절을 따뜻하게 회상하곤 했다. 실제로 그녀는 강경여고를 졸업했고 충남 출신의 방송인들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고향의 이름을 드높였다. 종교는 불교. 그녀는 드라마에서도 자주 불경을 외우는 할머니 역할로 등장했으며 실제로도 불심이 깊었다. 대본에 있는 대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고 특히 김수현 작가와의 깊은 인연으로 수많은 명작에 출연할 수 있었다. 김수현 작가조차 그녀가 대사나 지문 수정을 요청하면 고개를 끄덕일 만큼 강 부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정치계에서도 그녀는 목소리를 냈다. 1993년 통일국민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국민의 삶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 통일국민당이 신민당, 다시 자유민주연합으로 합당되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 이후 정계를 떠나 다시 연기로 복귀했지만 그 시절의 인연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일현 전 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조용히 정치와 예술의 가교 역할을 이어갔다. 이 모든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그녀의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외로움이 있었는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쉬운 길을 걷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그것이 바로 배우 강 부자, 인간 강 부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감동이다.